변태 프로의 인문학. 선생이 학부모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다. 내 자식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러므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모두가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다. 인간의 본능. 모든 인간은 자신이 제일 뛰어나고 착하며 옳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모두들 또 끄덕인다. 그런데 나만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죠. 남들도 다 자신이 제일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선생이 크게 쓴다. 내가 옳고 내가 뛰어나니까 다른 사람은 무시하고 짓밟는다. 그래서 전쟁이 나고 약육강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진실. 천년이 지나도 만년이 지나도 강자는 약자를 짓밟고 빼앗는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일까? 라고 탐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친구. 내 주변 사람과 친구로 지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여기서 친구란 나와 평등하고 같은 길을 손잡고 걸어가는 동반자. 맞담배하는 친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평등한 동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생이 다시 크게 쓴다. 공자. 그런데 이미 몇천 년 전에 공자가 삼강오륜이라고 다 써놓으셨더군요. 그 첫 번째, 부자유친. 부모와 자식은 친밀함을 유지해라. 즉 친구로 대해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친구로 대해줬습니까? 모두가 아니라는 듯 고개를 젓는다. 부자 학대가 아니면 부자 호구로 대해줬죠. 우리 부모님들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부무유신. 아이가 커서 학교에 가면 나와 나이가 같은 동급생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친구로 대해서 서로 믿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근데 학교에서는요. 학교 폭력, 일진, 왕따, 괴롭힘. 우리 학교에서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인간의 본능이죠. 내가 너보다 잘났으니까. 자, 다음 세 번째. 군신유해. 이걸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 상사는 부하 직원과 의리를 가지고 대해줘라.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직장 상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부, 갑질. 왜? 내가 너보다 잘났으니까. 난 너보다 높으니까 갑질하고 무시한다. 자, 네 번째. 부부유별. 남자와 여자는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공경해라. 이 뜻입니다. 그런데 맞고 사는 여자가 왜 생길까요?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이니까. 결국은 내가 너보다 잘났으니까. 자, 다섯 번째. 장유유서. 어른은 어른으로서 모범을 보이면 아이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숙인다. 이 뜻인데 꼰대.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나이 처먹은 게 벼슬이라는 말이 있죠? 선생이 다 지우고 묻는다. 우리는 삼강오륜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지키고 있을까요? 그러면 왜 지키기 힘든 걸까요? 원인은 바로 내가 세계에서 제일 잘났으니까. 이 본능을 버리지 못하니까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문제점을 인식하고 반성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인간. 태초에 인간이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부모죠. 네, 맞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부자유친이 아니라 부자학대 아니면 부자호구를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선생이 손을 들고 묻는다. 자, 나는 자식을 한 번 돛 때려 본 적 없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고 눈치만 보다가 한두 사람 손을 든다. 자, 그러면 나는 자식에게 호구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다. 선생이 놀란 표정을 짓는다. 그리고 손을 들었던 남자에게 묻는다. 오, 그러면 아버님은 친구처럼 대해주세요. 남자는 당황한 표정만 짓고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한다. 저는 딸바보라는 소리는 들어봤습니다. 선생이 끄덕이며 말한다. 그게 호구입니다. 자식을 공주나 왕 대접하는 거 말입니다. 선생이 학부모 전부를 가리키며 말한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 대부분이 하는 착각이 나는 호구가 된 적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선생이 이리저리 살피다가 한 여자에게 묻는다. 어머님은 슬아의 자식이? 네, 저는 아들, 딸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말을 잘 듣나요? 여자가 고개를 젓는다. 아니요. 밥 먹으라고 해도 밥을 안 먹고 게임만 해요. 선생이 웃으며 묻는다. 그러면 밥 안 주면 되잖아요. 여자가 고개를 젓는다.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밥은 먹여야죠. 그래서 실컷 게임하고 나와서 배고프다고 하면 밥 차려주세요. 네. 아이는 엄마를 무시하네요. 다시 밥상 차리게 만들고 엄마를 길들이고 있네요. 그죠? 여자가 끄덕인다. 아이한테 끌려다니는 어머님은 친구예요? 호구예요? 여자가 머리를 극적인다. 친구는 끌려다니고 서로를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것입니다. 평등하니까. 여자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묻는다. 그런데 그러면 왜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식에게 그러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선생이 고개를 저으며 말한다. 제가 인간의 본능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고정관념을 깨시라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못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하는 건 당연한 거다.
바로 이 고정관념입니다. 그렇게 위했는데 학교 폭력은 왜 일어나고 왕따나 괴롭힘은 왜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그 이유는 부모가 자식을 위하는 건 당연한 거다. 단 내 자식만. 이제 아시겠어요? 여자가 다시 묻는다. 그러니까 맞아요. 제가 자식에게 호구가 됐네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선생이 끄덕이며 설명을 해준다. 어머님 아이가 학교 가면 친구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어머님을 호구로 보고 이용해 먹은 것처럼 친구들에게 똑같은 짓을 할까요? 아니면 존중할까요? 전자일 확률이 많겠죠. 그러다가 강한 놈에게는 처맞겠죠. 그러면 그 버릇 고칠까요? 아니죠. 처맞은 다음에 누구한테 가서 이를까요? 바로 어머님한테. 그러면 학교에 찾아가서 난리를 치시겠죠? 아니에요. 여자가 이마를 부여잡는다. 긍정의 표시다. 어머님 아이는 무의식에 이런 습관이 쌓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엄마가 다 처리해주는구나. 부모유신을 망가뜨리고 있죠. 이 아이는 커서 취직을 하면 그때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직장 상사랑 싸우겠죠. 그러면 엄마한테 와서 이르겠죠. 가서 멱살 잡고 대신 싸워주실 거예요. 여자는 계속 당황한 표정을 짓는다. 애가 운 좋게 삼성전자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이재용이랑 싸우실 거예요. 그럴 배짱은 있으세요? 군신유의까지 망가뜨리셨죠. 그 애가 길 가다가 나이 많은 사람과 싸우면 가서 또 대신 싸워주실 거예요. 장유유서도 망가뜨리셨죠? 선생이 크게 쓴다. 인간. 인간은 3살 때부터 20살까지 인격이 형성됩니다. 그때 나쁜 무의식을 심어주면 죽을 때까지 고치기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한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선생이 크게 쓴다. 부자유친. 이게 지키기 쉬운 것이라면 공자가 지침서까지 만들었을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학부모가 묻는다. 그러면 부자유친을 어떻게 하면 잘 실천할 수 있을까요? 선생이 끄덕이며 말한다. 네. 다음 시간엔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고 우리 모두 반성하며 수행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